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좀 약보합으로 어, 약간 눌리는 느낌이 좀 있었고 코스닥은 반면에 좀 잘 갔습니다. 0.57%가 올랐는데 사실은 주말이 지나서 그렇지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토요일 오전에 나왔던 미국 증시 결과가 다우존스가 좀 좋았거든요. 0.7% 정도 올랐고 나스닥이 0.06% 약보합으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은 사실은 코스피가 조금 더 흐름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했는데 좀 반대로 움직인 것 같고요. 두 시장의 흐름 차이를 만들어낸 거는 외국인 수급이었습니다. 기관은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뺐는데 이제 외국인은 코스피는 빼고 코스닥은 사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오늘 코스닥의 흐름이 조금 더 좋은 흐름으로 전개가 될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오늘 다 올랐어요. 그래서 흐름이 뭐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좀 이제 갖고 있는 종목이 다 빨간색을 켜다 보니까 오늘 흐름이 좀 괜찮지 않나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대형주들 많이 빠지고 그래서 코스피가 좀 눌리고 이제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흐름은 사실 시장 자체가 좀 특징이 이렇게 없는 뭔가 재미없는 그런 흐름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2분기에 이제 마무리, 그러니까 오늘까지 사야 30일 이제 매수 체결이 되고 팔아야 매도 체결이 되는 오늘 이제 상반기 2분기의 마지막 보유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피 매도와 또 기관의 이제 이 매도가 사실은 오늘이 이제 이렇게 나왔을 뿐이지 뭐 내일은 그 7월 3분기 보유 자체가 지금 좀 더 좋은 흐름으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어차피 기관은 이제 금투나 또 이렇게 매매 패턴이 지금 주가 자체가 좀 고점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지수 코스피도 3,300을 넘어가 있죠. 코스닥도 1,017 사상 지금 최고치 계속 지금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기관이 좀 매도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짧게 보는 뭐 금투 같은 이제 짧게 가져가는 그 행태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또 이러다가 또 뺍니다. 저 어느 정도 그 빼다가 어느 정도 빠지면 주가 지수가 빠졌다 싶으면 또 사고 그럴 텐데 일단은 오늘 저는 이제 중간 배당주 위주로 조금 재편을 최근에 한 달 정도 됐나요? 이렇게 그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오늘 어 배당주 중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뭐 내일 조금 배당락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일단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까지는 그 중간 배당주 위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놓은 전략은 오늘까지는 일단 뭐 주효했다고 보고요. 내일은 조금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일은 또 내일 장 이후에 대응을 좀 해야 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로 오늘은 흐름이 나쁘진 않았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장 상황은 썩 좋은 흐름이 좀 아니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눌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특히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 오락주 엔터주들이 그 아주 급변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그 엔터주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장 상황부터 좀 보면 오늘 코스피는 0.03% 빠졌어요. 562 종목이 오르고 300 종목이 빠졌습니다. 주가는 굉장히 잘 갈 것처럼 260여 종목이 더 올랐지만 약보합으로 마감된 건 철저하게 소형주들 위주로 좀 가고 대형주들이 좀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고요. 코스닥은 794 종목이 오르고 518 종목이 빠져서 0.57%가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은 양시장 다 매수를 했고 특히 코스닥은 개인은 108억 원 매수했는데 외국인이 872억 원이나 매수를 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피는 지난 주말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에 따른 S&P 500 최고치 경신 등으로 국내 증시가 상승 출발한 이후
원화 약세와 또 차익 매물 출회 등으로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다는 코멘트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지난 주말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등의 영향으로 제약주 중심의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했다는 그런 코멘트가 달렸습니다. 지금은 또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도 좋았고, 최근에 제가 저 멤버십방에 소개해드렸던 환인제약 추천해드렸었는데 환인제약도 잘 갔고, 요즘 뭐 흐름 굉장히 좋죠. 이연제약 어제 제가 이제 1분기에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매출액 증가율 또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종목 30종목씩을 이제 추려서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약바이오 이연제약 제가 탁 꼽아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연제약 뭐 워낙 흐름이 좋았는데 그 흐름 좋았던 것이 실적 기대감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당분간 저는 이제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가 좀 괜찮게 흐름이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오늘 아침에 그 브리핑에 써드린 것처럼 지금 바이오주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몇 종목 추려가지고 그 하반기에 투자할 종목을 이번 주 안으로 좀 골라서 좀 매수를 해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나치게 눌리면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래서 바이오들 지금 관심을 가질 만한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총 상위주를 보면 코스피 대형주 중에 포스코가 0.57% 올랐거든요. 그것도 되게 재미없게 하루 종일 이 2,000원 상승, 1,000원에서 2,000원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2,000원 마감했는데 0.57% 오른 게 제일 많이 오른 거고요. 삼성전자, 카카오,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셀트리온 이 정도가 이제 강보합 정도 마감을 한 거죠. 그리고 빠진 종목도 그렇게 크게 빠진 종목이 또 없습니다. SK 하이닉스가 1.95%가 많이 빠졌고, 삼성 SDI가 1.31% 빠진 게 그 다음이니까요. 그렇게 많이 빠진 종목도 없는 그런 하루였다고 보시면 되고, 카카오가 강보합으로 마감한 거는 지금 흐름은 상당히 좋다고 저는 봅니다.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네이버가 이제 좀 빠진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어느새 거의 2조 원 가까이 1조 8천억 원 정도 시총 차이가 지금 벌어졌는데, 저는 뭐 여전히 지금 카카오 많이 올라갔지만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네이버 주가가 좋을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는 네이버가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플랫폼 종목들 관심을 갖는다면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조금 더 먹을 게 많은 그런 상황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상위주 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SK 머티리얼즈가 4.86% 많이 올랐죠. 휴젤 강보합, 리노공업 1.5%, 솔브레인 1.58% 올랐고요. 에코프로비엠 3.3%, CJENM 3.31%, LNF 2.04% 빠졌습니다. 자, 코스닥 오락 문화주의 오늘 등락 상승 종목을 보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역시 제가 그 멤버십방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죠. 그런데 19%가 올랐는데 이 수급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개인들이 지금 매물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을 이제 그 하나의 어떤 호재로 삼아도 되는 뭐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고, 워낙 외국인이 오랫동안 매집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등락이 좀 굉장히 심하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시긴 해야 되지만, 어쨌든 굉장히 관심 있게 보던 종목이 올라서 굉장히 기분 좋고요. 그리고 그 SM도 지금 2% 올랐는데 2.04% 올랐는데, 오늘 엔터주 다른 대형주들이 이제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여기 지금 YG도 없고 JYP도 없고, 또 코스피에 있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장중에는 약보합으로 마감했지만 장 마감하고 시간외에서 왕창 무너졌거든요. 빠진 종목들 보면은 이제 중간에 YG엔터 마이너스 1.37%, JYP 0.62% 빠진 거, 이런 이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그렇게 지금 썩 좋은 흐름은 아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공매도 상황을 보면은 코스피에서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크게 늘었고, 코스닥에서는 아프리카 TV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과열 종목 지정 내역은 없고요.
어제보다 2.7% 늘었으니까 뭐 큰 의미 있게 볼 뭐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거래 대금 상위 종목 보면 코스피는 카카오가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HMM,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순이었고, 코스닥은 시젠, 셀트리온 제약, 아프리카TV, 카카오게임즈, 셀트리온 헬스케어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는 롯데하이마트, GS리테일, 락앤락, 우리금융지주, 신세계인터내셔널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아이큐어, 헬릭스미스, 동국SNC, 유니슨, FST 순이었습니다. 오늘 기사 좀 재밌는 기사가 좀 나와가지고요. 창립자가 곧 회사의 얼굴이었던 국내 대형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변하고 있다. 창립자 리스크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 나왔고, SM 엔터테인먼트 창립자이자 최대 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18.73%의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카카오가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 최근에도 지금 공시가 나왔고 이제 한 달 뒤에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이 글로벌 콘텐츠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업 제휴와 또 지분 투자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면서 지난 금요일 날 공시를 했고 이제 한 달 뒤에 재공시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한 달 전에도 5월 말에도 이제 한 달 뒤에 공시한다고 해서 이제 6월 말에 나온 건데, 카카오가 지금 그 SM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그 소문이 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SM이 지금 어느 정도 좀 카카오 인수 문제로 조금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면, 이제 Y젠터 역시 창립자였던 양현석 전 대표 리스크에 시달린 바가 있다. 뭐 예전에 원정 도박 혐의, 또 소속 가수의 마약 사건 이런 것들을 무마하려고 제보자를 이제 보복 협박한 혐의를 잇따라 받아서 2019년에 Y젠터 수장 자리를 내놓고 그랬지만 여전히 최대 주주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면서 하지만 회사의 시가총액이 하이브나 SM엔터 또 JYP엔터와 다르게 유일하게 1조 원을 못 넘기고 있다는 그런 또 기사. 그리고 반면에 JYP엔터는 기존의 창립자 체제 지배구조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진영 이제 이사가 등기 임원이지만 스스로 대표직에서 물러나서 프로듀서로서 콘텐츠 관련 업무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그래서 이제 경영이나 재무 관리는 CEO 또 CFO에게 일임을 하면서 본인 의존도를 크게 낮췄다. 뭐 이런 기사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분류에서도 좀 다른 변동을 보였다. SM과 YG엔터는 최근 3년간 실적 부진과 관계사 지분법 손실 확대가 겹치면서 우량 기업부에서 중견 기업으로 강등 조처가 됐고, 또 JYP는 이와 달리 우량 기업 지위를 유지했다는 또 기사. 그래서 엔터 관계자 한 분이 투명한 지배 구조를 정립하면 오너 의중이 반영된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하이브도 역시 방시혁 창립자가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고 윤석준 글로벌 CEO와 박지원 HQ CEO 이렇게 삼각 편대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하이브가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 지분을 8,500억 원어치를 시간외 매매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했다는. 그래서 주가가 이제 계속 올랐잖아요. 이러니까 보유 지분을 모두 처분해서 투자금을 회수하겠다 이런 움직임으로 풀이된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장 마감하고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 주식 전량 286만 6,700여 주를 블록딜로 매각하기 위해서 수요 예측에 돌입했다. 그래서 희망 가격 범위가 28만 3천 원에서 29만 6,400원으로 정해졌고, 오늘 종가 대비해서는 5에서 9% 정도 낮은 그런 상황이다. 이 블록딜이라는 거 나오면 어떻게 되죠? 예전에 뭐 셀트리온 그룹주도 그랬고, 블록딜 나오면 왕창 출렁입니다. 주가가 286만 주가 시장에 풀리니까 얼마나 시장이 요동을 치겠어요. 물론 시간 내에서 거래가 되겠지만 주가는 5에서 9% 할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주가도 상당히 빠진 상태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근데 이게 장 마감하고 이제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오늘 SM 시간에 보면 0.73% 400원이 빠진 54,700원에 거래가 됐고,
YG엔터는 0.4% 200원이 빠진 52,2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또 JYP엔터도 0.13% 50원이 빠진 39,9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하이브는 전체 코스피 전체에서 하락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5.93%가 빠졌는데요. 18,500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29만 3,500원에 시간 외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에서 제일 많았고 이제 그 매도 잔량이 매수 잔량보다 여전히 한 3,000주 정도가 더 많은 상태여서 내일 주가가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 수급 보면 SM은 개인과 함께 외국인이 58,000주 매수를 해서 오늘 계속 지금 보시면은 한 달 전 4만 원대에서 지금 55,000원대로 많이 올랐죠. 지금 30% 정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그러면서 외국인과 특히 기관이 88만 주나 매수를 했죠. 한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는데 YG엔터는 지금 한 달 전과 주가 비교하면 오히려 조금 빠졌습니다. 오늘도 개인만 8만 천주 매수하고 외국인 기관이 모두 매도했는데 기관이 8만 천주 매도를 했으니까 지금 최근 3거래일 연속으로 빠지고 있고 YG엔터는 이제 흐름이 좀 좋지 않은 상태로 가고 있죠. 그리고 JYP엔터는 외국인이 4만 5천 주 매수했고 개인은 소량 매수 그리고 기관이 3만 8천 주 매수를 했는데 주가는 조금 빠졌습니다. 3일 연속으로 빠졌고요. 그리고 하이브도 오늘 개인만 매수하고 외국인 기관이 다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아마 내일은 좀 많이 거의 뭐 5, 6% 정도 그 이상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에서 9% 할인했으니까 최소 5% 이상은 빠질 거라고 봅니다. 자, 일봉 차트 보면 SM은 지금 주가 흐름 보시면 뭐 계속 횡보하다가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고 지금 11선 따라서 쭉 가고 있는데 현재 주가 오늘 주가가 11선을 바닥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이거를 이제 매물대를 이렇게 보면 지금 SM은 매물대상 53,000원대에서 56,200원 정도까지 이 구간에서 주가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데 어쨌든 SM은 지금 RSI 지표를 보면은 상당히 이제 고점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구간이고요. YG엔터는 지금 3일간 굉장히 크게 내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주가가 이제 위아래 출렁출렁 한 상황이죠. 근데 지금 하이브 악재가 이제 블록딜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빠지면 한 49,000원대 정도에서 한 57,700원대 사이에서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가가 좀 많이 빠졌지만 일단 요 매물대 하단 지금의 49,000원대 초반 정도에서는 좀 지지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좀 절박한 구간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JYP는 역시 오늘 3일 연속으로 음봉을 맞았지만 오늘 아랫꼬리를 달고 아래쪽 매물대의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39,300원 정도 자리에서 지지를 딱 받고 반등을 하는 모습. 그래서 원래는 이런 모습이면은 패턴이 이제 상단으로 가거나 한 번 정도 보합으로 밀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락을 해도 39,300원 정도에선 지지가 나올 것 같고요. 상승을 했을 때 매물대 상단이 45,500원 정도 되는 자리니까 그 정도에서 저항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하이브를 보면 하이브는 일단 오늘 장중의 상황에서는 11선 지지가 탁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반등하는 거 아니야 하는 반등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다가 이제 블록딜 소식이 딱 나오면서 18,500원이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이브의 이제 시간외가 29만 3,5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29만 3,500원이면은 내일 주가가 빠지게 될 때 매물대 하나를 건너뛰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아래쪽에 있는 매물대의 상단이 29만 3,000원쯤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매물대 아래쪽 상단 부분에서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 아예 좀 더 빠져서
그 21선 자리가 28만 9천 원쯤 되는 자리인데 21선 정도 자리까지 더 빠지게 되면 21선 정도 자리에서 이제 지지를 좀 받아야만 한다. 근데 28만 9천 원, 대충 한 29만 원 정도에서는 좀 지지가 나와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29만 3,500원에 오늘 시간의 거래가 마감됐고 매도 물량이 더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좀 더 밀린다면 28만 9천 원 이 정도 되는 자리에서 하단 지지가 무조건 나와야만 된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지금 RSI 지표도 보면은 과매수 구간에서 이제 머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한번 좀 빠질 수도 있는 자리. 근데 그 하이브는 기본적으로 블록들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주가가 상승하던 패턴을 망가뜨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지금 보시면 6월 그 초반 또 5월에 계속 이제 하단이 21선 부근에서 이제 지지가 나와요. 물론 5월 초에는 61선까지 밀렸고 4월 중순에도 61선까지 밀렸지만 일단 61선 아래로 빠지지 않았고 5월 중순 이후에는 특히 5월 말부터는 21선을 하단 지지선으로 삼았기 때문에 지금 28만 9천 원 정도 부근에서 하단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주가가 29만 원을 깬다. 아래쪽으로 깨고 내려간다면 그때는 하이브 주식을 이제 살만한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매물이 그 블록딜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겠지만 실제 장중에서는 거래가 이 29만 원대 초반 29만 원대를 아래 28만 원대 정도에서는 매물이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지 않아서 거래량도 굉장히 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계속 3일 연속 거래량이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 지금 오늘 33만 주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20만 주대까지 빠지면서 28만 원대 후반 29만 원 정도에서 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하면 그때는 매수해도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저도 하이브 한번 사볼까 싶기도 합니다. 그 정도 가격대 정도면은 한 28만 9천 원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전고점 33만 7천 원인데 한 33만 원 정도만 목표가로 잡아도 거의 한 15%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29만 원대나 28만 원대 후반 정도에서 하단 지지 21선에서 하단 지지를 받고 거래량이 좀 주는 상황이 눈에 확인되면 매수를 할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왕창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는 좀 분할해서 매수를 하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 가격이면 좀 매수를 할 것 같고 다른 종목들도 이제 엔터주들 좀 흐름을 뭐 아까 이제 오늘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CJ ENM이나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그런 종목들의 흐름도 좀 같이 보면서 또 SM 흐름과 카카오가 인수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오락주 엔터주 가지고 이 방송 만든 거는 있었나요? 뭐 한 번 정도 있었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뭐 메모지방에는 여러 차례 이제 이 종목도 추천해드리고 또 상담도 해드리고 하면서 많이 다뤘었는데 방송을 만든 거는 영상 만든 거는 처음인가 한 번 만들었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지금 이 하락세에서 경기가 좋아지고 이러면은 뭐 당연히 그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심을 가져야 할 업종인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하이브 같은 종목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이 블록딜 소식 같은 부작용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또 이렇게 부작용이 나와줘야만 또 매수 기회를 또 주는 거고 또 SM 카카오 인수 이런 것들 보면 항상 그렇지만 인수하는 쪽은 그걸 이제 그 재무부담 같은 이유를 들어서 악재로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인수라기보다 이제 지분을 넘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어서 SM 종목도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조금 관심 가져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반대로 이 그 소식이 딱 나오면 이제 재료 소멸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기도 합니다. 지금 저는 블록딜 소식이 딱 나왔을 때 하이브 담는 그 타이밍이 아닐까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저도 좀 관심 종목으로 좀 담고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